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알려드릴 건가요? 오늘은 이제 폐경기 여성들의 이제 여성 호르몬 대치요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우리 여성 대부분이 갱년기 증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시기를 폐경기라고 하기도 하고 갱년기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네. 이런 차이점을 혹시 먼저 알까요? 먼저 의학적으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치료를 할 때도 누가 폐경인지 누가 갱년기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성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2차 성징을 하고 초경을 하고 한창 생리를 하고 그 와중에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쭉쭉쭉쭉 지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폐경이 오죠. 이제 실제로 폐경은 이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주로 옵니다. 평균 우리나라 여성은 51세에 오고요. 나이랑 관계없이 1년 이상 연속해서 생리가 없는 거를 의학적으로는 폐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폐경이 왔을 때 규칙적으로 잘했던 사람이 칼로 못 자르듯이 뚝 끊겨서 폐경이 오는 게 아니라 막판에 돼서는 한 달에 두세 번 하는 하혈 형태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2, 3개월에 뜨문뜨문한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또 막상 하혈이 왔을 때 생리혈이 나왔을 때 평소 때보다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양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평소 때랑 다르게 생리통이 없던 생리통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갑자기 확 없어지고 그 생리의 양, 생리의 기간, 생리의 성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규칙한 시기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한 2, 3년 또 휘몰아치다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뚝 끊기는 연속해서 출혈이 전혀 없는 폐경으로 가는데요. 요런 불규칙한 시기, 즉 생리를 하는 가임기 여성에서 진짜 폐경으로 가는 요 중간 단계를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일반인이 쓰는 용어에서는 갱년기랑 그랑 폐경은 그냥 거의 동급으로 취급은 하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 있는데요. 호르몬 대치요법을 하니 필요하면 약 먹어야죠. 연속해서 1년 없으니까 검사 없이 폐경인지를 반드시 알 수 있는데 이제 아직은 생리가 끊기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증상만 보면은 폐경인 것 같으니까 약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 진짜 폐경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에 있어서는 폐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한 이후에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FSH라고 해가지고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 즉 폐경 전일 때는 소곤소곤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난소가 일을 잘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난소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농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일 때는 아직 눈으로 보이는 생리는 불규칙하긴 하더라도 확인하는데 요 수치가 이제 40 이상으로 증가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폐경으로 준하게 되고 이제 그때그때 증상 확인해서 약물 투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폐경과 갱년기를 이제 의학적으로 명확히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폐경기를 의심하고 증상이 약간 화를 낸다고 하시잖아요. 혹시 저희 엄마도 그런 증상들 많이 보이시는데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폐경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이에요. 근데 왜 부정적이죠? 그냥 느낌상 네. 보편적으로 여자로서의 약간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이제 폐경은 단언하건대 질병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부정적이라는 이미지가 내가 이제 생리를 안 한다, 여성으로서 어떤 좀 뭔가가 단절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잔인하지만은 명확한 사실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성의 일생의 평균에 있어서 생리를 하는 시기보다 생리를 하지 않는 시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폐경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를 봤었을 때는 이제 단순히 노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제 피부라든지 이런 이제 외적인 거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폐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게 보지 않느냐 그렇게 살짝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실제로 보면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폐경은 예를 들어서 45세에서 55세 정상적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40세 이전은 조기 폐경이라고 있습니다. 병적인 상태인데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되게 흔해요. 40대 이전에도 있어요? 예, 젊었을 때 정신없이 바쁘고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생리가 좀 원래 불순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한 34, 5세 때 돼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임신을 딩크적으로 생각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임신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불규칙했지.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임신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상의해 보는데 검사해 보면은 덜커덕 폐경. 실제로는 되게 흔한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중요한 건 이제 40세 이전에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병적인 거고 그 외에 나머지 폐경은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개인적인 노력으로 폐경을 늦춘거나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45세에 폐경하시겠어요? 50세 하시겠어요? 55세 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부였어요.
55세? 되게 물어보시면 그렇게들 말씀을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폐경이 늦는다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난소가 일을 오랫동안 한다는 거고 여성 호르몬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만큼 어떤 젊음을 누린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 생길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고 그럼 생리 많이 하겠죠? 네. 그 와중에 임신을 뭐 대여섯 명 했다, 수유를 오래 했다 이러면은 그만큼 생리 기간이 같은 기간 내에서도 더 적게 하겠죠. 임신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한 명 갖고 수유 기간 거의 안 가지고 생리 바로 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생리하는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 많이 걸립니다. 대표적으로 유방암,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 폐경이 늦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들을 때는 여성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 생기고 싶어서 기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좀 과장이긴 하지만 그런 그 바람으로 들리기 때문에 결코 폐경이 늦는다는 게 축복받은 일만은 잘못 아닙니다. 알고 있었네요. 예. 산부인과가 분만을 통해 가지고 병원이 꾸려지게 되는 과인데 이제 저출산이 돼 가지고 분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지표로도 뭐 분만이 안 되니까 이제 폐업하는 산부인과가 개업하는 것보다 추월한 지가 이제 꽤 오래도 되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부인과 질환, 여성 호르몬 의존성 질환, 생리를 많이 함으로써 생기는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자궁근종 성근증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자궁과 난소에 생기는 병은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에 산부인과에 꼭 오셔가지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르몬 혹시 대체요법을 생소한데 어떤 치료인가요? 폐경이 왔을 때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각가지 그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생기는 이제 혈관 운동성 실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실제 표현을 빌자면은 집에 이렇게 가는데 주변에 누가 물어봐요. 뭔 일 있어? 얼굴 왜 이렇게 빨개? 그럼 걱정해 주니까 좋긴 한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남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좀 답답하거든요. 남 앞에 나서기가 이제 싫거든요. 애기 다 키우고 사회생활 이제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자꾸 위축이 오기 때문에 사회경쟁적으로 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땀이 날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신 분들은 이쁘게 화장하고 갔는데 한여름도 아닌데 뭐 심지어 한겨울인데 혼자 여기서 국물이 흐르고 있어요. 계속 보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남들 춥다고 다 이렇게 옷깃을 여는데 혼자 창문 열고 있어요. 한 이해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은 이제 사회생활이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외부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너무 버럭하게 감정적으로 불안해가지고 화를 낸다든지 또 너무 불필요하게 다운돼가지고 우울증이 있다든지 정형외과 질환인 분들은 많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고생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대. 그거랑 별도로 여기저기가 다 쑤시고 아파요. 정형외과 질환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여기 특별한 관절 많이 썼던 데만 아프고 거기만 좀 좋아지면은 좋아지는데 이제 폐경에 따른 이제 관절 통증은 오늘은 여기도 아팠다, 내일은 여기도 아팠다, 모레는 여기도 아팠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신이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다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차마다 다르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다 있는데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굳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 증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만 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상의하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면 됩니다. 호르몬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호르몬을 채워주면은 그 증상이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는 현대판 불로초다. 폐경이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쭉 떨어지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 넣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지. 채워주면.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많이 써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옛날로 치면은 폐경 초기에는 이제 폐경이 된 여성분들은 다 폐경은 오니까 다 드세요 라고 표현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폐경에 오신 분들에서 리스크를 따져가지고 증상이 힘들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드시면은 그 폐경기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증상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증상까지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전한 치료법이에요? 혹시 유방암에 뭐 이제 높인다는 위험을 높인다는 건 있었거든요? 호르몬 대체요법이 좋기는 한데 이제 부정적인 또 인식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방암 또는 이제 왠지 양약은 싫어. 그거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천연물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갖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생각하는 안전은 그 어떤 부작용도 단 한 개도 나한테 생기지 않는 것. 의료진이 생각하는 안전은 부작용의 A부터 Z까지 다 알고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대규모 스터디를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좋은 것만 있는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 유방암이 늘어나네? 그럼 이거 아예 호르몬 요법을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층화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를 다시 이제 돌려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60세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진짜로 유방암의 경우가 조금 있더라.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원래 유방암이 있는 환자들 혹은 유방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약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던 거죠. 굳이 이제 약을 먹어서 직접적으로 유방암의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약이 점점 더 이제 새로운 신약이 나옴에 따라서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반응한다고 해가지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반응해서 유방에는 작용하지 않고 산부인과 쪽에만 작용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약도 최근에는 나오게 돼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너무 기우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걱정 때문에 안 먹어야지 끙끙 혼자 참고 있지 말고 오셔서 속 시원하게 상담받고 약 드시는 걸 갖다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 같은데 네. 혹시 제약은 없나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내가 폐경이 맞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이제 진짜 먹어야 될 정도로 힘든 증상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건데 누가 먹어야 되나요? 마치 이제 운전면허 따듯이 나도 차도 있고 뭐 등 경제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꼭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르몬 대체요법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를 초창기에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해마다 또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만 통과됐다고 해서 계속 먹는 게 아니라 계속 평가를 하면서 먹는데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질 초음파 검사, 지질대사 검사, 간기능 검사, 기본적인 검사하고 그 다음에 유방암 검사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 이런 6가지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통과되면은 비로소 안전하게 약을 먹으실 수가 있고 해마다 이 검사를 계속 갱신하면은 중간에 잘 먹다가도 나중에 이상이 생기면은 환자분은 이제 더 약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걱정 마시고 안전하게 드세요 라고 하는 거여서 오히려 아까도 잠깐 유방암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방암 걱정만 하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지 않은 채 주기적인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과 그런 거 있다는 거를 살짝 듣기는 했지만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면서 해마다 검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후자, 즉 약을 먹으시면서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전후부터 해서 갱년기부터 먹을 수도 있고 폐경이 완벽히 온 다음부터 먹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복용 시점은 폐경이 다 오고 뭐 한 60세 넘어서 70세, 80세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폐경 전후에 갱년기 증상, 폐경 증상이 있어서 그게 불편하다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드시면 돼요. 설사 그때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증상이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참 고생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그라들게 돼서 이제 또 지내게 되니까 불편할 때 불편한 증상을 없애주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보통은 그때 드시는 거죠. 호르몬제를 먹으면 또 살이 찐다! 살쪄서 못 먹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분에 있어서는 분명 수분 저류로 인해서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이제 나한테 맞는 약을 먹게 되면은 수분 저류를 피할 수가 있고요. 최근 나오는 약에서는 오히려 체중을 감소시키는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약을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임약과 동일하게 매일 먹어야 됩니다. 월 단위로 처방을 받아서 매일 먹고 보통은 초기를 지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서 약을 처방받게 되고요. 연 단위로 처방을 받는데 이제 누가 먹느냐, 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데 언제까지 먹느냐 여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폐경의 평균 나이까지는 드시면 되고요. 조금 더 먹고 싶다 하면 더 드실 수는 있는데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먹는 약은 절대 아닙니다. 약을 끊으시면 되고요. 약을 끊을 때 있어서 애초에 처음 약을 먹었을 때처럼 이제 갱년기 증상, 폐경 증상이 있다고 하면 아직은 약을 끊을 시기가 아니어서 조금 더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종료하는 시점은 그렇게 되고요. 호르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이고 습관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에 식사랑 관계없이 일정하게 드시면 되고요. 단순히 호르몬제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갱년기 증상만 호전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 있는데 폐경 후의 여성은 골다공증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폐경 후에는 여성분들이 또 직장암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암
암을 또 예방하고 대장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 의학적으로는 완벽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심혈관계 질환이 좀 적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의 그 심장 보호 효과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40대 때 급사다 그러면 이제 남성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제 여성분들도 심장마비나 이런 게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드시게 되면은 이제 심혈관계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암을 특별히 더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만 호전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너무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갱년기 여성분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경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절대 질병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고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야 병원도 없고 뭐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문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약값이 비싸서 경제적인 이유로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은 호르몬 대체요법 중에서 제일 싼 거는 한 달에 4,000원?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가격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집에서 드시는 비타민제가 훨씬 비쌀걸요? 맞아요. 문턱은 낮으니까 누구나 다 오셔가지고 상담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시지를 않으세요. 오셔서 꼭 상담하시면은 본인한테 꼭 필요한 거, 필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누구나 다 불편하긴 한데 불필요하게 선입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양약은 나는 꼭 먹으면 안 싫어. 그래서 그 부분을 싫어하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발생했던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한 2, 3년 전에 백수호 사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홈쇼핑에서 이제 백수호를 팔아서 갱년기 여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효과는 둘째치고 그게 이제 급속도로 시장이 크기에 따라서 이제 비슷하게 생긴 이어부피소라는 걸 섞어가지고 소비자를 기망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갑자기 커졌다가 이제 초유의 환불 사태. 그래서 다 환불해지고 거의 시장이 다 없어지다시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천연물 시장이라든지 갱년기 제재가 아예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해마다 다르면서 뭐 달맞이 꽃이 좋다, 콩가 식물이 좋다, 이소플라본 무슨 콩이 좋다 없다는 건 아닌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런 쪽에 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갱년기 때 이런 생활습관, 이런 민간요법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하기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르몬 대체 효과처럼 극명하게 나타난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부 환자분에 있어서 SSRI라고 해가지고 정신과 계통 약물이 있거든요. 요것만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폐경기 증상에 있어서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뭐 명상, 이완, 요가, 살 빼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 그런 걸 함으로써 정상적인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도움이 되고 이제 정신 건강도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다 좋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폐경기 증상을 감소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일부 환자분에서 난 그거에서 효과 봤어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적어도 이제 치료라고 해서 남한테 권하기에는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매진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간단히 상의하시면은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를 도움을 분명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는데 친절한 답변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